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43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예, 오늘은 벼르고 벼르던 이봉호 활동가의 휴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원련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어제 제가 출근 전에 저에게 그 텔레그램으로 아침에 보냈더라고요. 9시, 우리가 민원련은 9시 반 출근이거든요. 근데 9시 반도 전에 뭐라고 썼냐면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반차 내고 내일은 월차 내려 합니다. 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제 반차를 왜 안 나가나 계속 물어봤는데 또 괜찮아졌다며 어제는 그래도 끝까지 근무를 하고 오늘은 드디어 월차를 냈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에요. 다음 주에 남은 거 아니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남은 기간에 네. 자기는 반드시 휴가를 다 쓰겠다. 연차라 그러죠. 연차 남은 거를 다 쓰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또 이 연말에 우리가 달릴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끼는 거지. 연말에 또 술도 마셔야 되잖아. 또 현명하시네요. 그렇지. 나도 지금 아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틀씩 빵빵 이렇게. 대체 얼마나 드시려고. 자, 그래서 오늘은 봉우 씨가 없어서요. 그동안 이제 주로 봉우 씨가 그 돌마고 파케 양사 전화 연결을 다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만에 또 오늘은 왠지 아침에 또 일찍 눈이 떠져가지고 이것저것 보다가 나왔습니다. 어제 배나은 활동가 혼자 민원련 일은 다 한 것처럼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하루 평균 3개죠. 아니야. 이게 개수의 세계가 문제가 아니고 어제 나온 거는 상당히 그래서 마지막 거 그거 보면서 정말 열일했네. 저희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원래. 매일매일 이럽니다. 결과가 안 나올 뿐이에요. 결과가 안 나올 뿐이야? 네. 어제는 그럼 수학이 좋았구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나은 씨가 혼자 다 털어도요. 자기가 한 것만 다 얘기해도 오늘 그냥 베나베나 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문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봉우 씨도 어제 저녁에 저에게 보고서 하나 주고 갔지만 이것은 봉우 씨가 월요일 날 출근해서 터는 것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KBS MBC 소식부터 듣고 오고요. 그리고 어제 열일한 배나은의 베나베나 쇼를 듣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KBS 본부 정수영 공추회 간사님 연결해서 KBS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저는 옆에서 예. 듣기는 매일 들었습니다. 이제 좀 충격적인 그 구노조 파업 중단 때문에 다들 좀 살짝 멘붕이 왔었거든요. 저희들도. 근데 이제 좀 수습이 이제 좀 되셨죠? 이제 마음을 딱. 예. 구노조 파업 중단 이후에 KBS 그 본부 소식 좀 들려주세요. 예, 우선 따끈따끈한 얘기부터 들려드리자면은, 네. 구노조가 이제 오늘 0시부터, 네.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취지로, 네. 그 투쟁 지침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오늘 아침 9시 반에 네. 사측이 그 경영진 명의로 무슨 성명이라고 해야 될지 글을 하나 사내 게시판에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솔직해도 너무 솔직하게 올려버렸어요. 교섭 대표 노조의 업무 복귀를 환영합니다. 라고 대놓고 환영한다라고 써버린 거죠. 네네. 이게 아무리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지만 네. 해도 너무한 것 같았는지 네.
불과 한 5분 만에 제목을 살짝 바꿨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복귀를 거듭 호소합니다. 결국 그 말은 그 말입니다만 네.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체를 하지 못한 나머지 네. 환영합니다라고 썼다가 아마 그 군노조 쪽에서도 항의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 아무리 우리가 짜고 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너무 심하게 보이면 안 되지 않냐. 네, 뭐 네, 그런 항의는 받지 않았을까 정도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의심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래서 금세 이제 업무 복귀 호소라는 취지를 바꿨고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네. 그 군노조가 파업 접었다. 네. 늦었지만 다행으로 평가한다. 뭐 이러면서 KBS 지금 뭐 경영수지는 괜찮다. 네. 파업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직원들 덕분이다. 그러면서 더 훌훌 반목을 털고 강한 KBS를 만들자. 뭐 KBS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보자. 뭐 이런 어이없는 내용을 써서 예. 보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차게 파업해보라는 소리인가? 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군노조가 파업을 복귀했기 때문에 새노조도 이제 파업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넣었어요. 네. 아마 이게 가장 사측이 간절히 바랬던 걸 겁니다. 음. 지금 현재 새노조 파업이 뭐 정당하지 못하다, 내지는 네.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든지 하고 싶은데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동안에. 네. 네. 근데 이제 군노조가 파업을 복귀함으로 인해서 음. 나머지 노동조합이 저희 새노조의 쟁의 행위는 이제 법적으로 불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죠. 네. 근데 네. 사실이 아니고요. 네. 군노조가 자기네 조합원들 파업을 중단하라고 한 거지. 네. 우리 조합원들까지 파업을 중단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할 권한은 또 없고요. 그러게요. 예. 예, 사실상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만 보더라도 군노조가 저희 조합원들에 대한 파업 복귀를 일종의 지침으로 내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조합원들이 파업을 중단해야 될 하등의 법적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측의 주장이 허위란 사실을 안팎에 널리 알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군노조가 파업을 복귀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어마어마한 반발이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군노조의 지부 가운데 대전 지부에 저희도 새노조도 지역별로 지부가 있듯이 네. 군노조도 지역별로 지부가 있는데요. 네. 네. 군노조의 대전 지부가 있습니다. 근데 대전 지부에 있는 그 조합원 그쪽 조합원들이죠. 군노조 조합원들이죠. 네. 군노조 조합원 한 5명이 집단적으로 군노조를 이타고 아. 성명서를 내고 네. 우리는 파업 계속한다. 네. 그러면서 저희 새노조로 다 넘어왔습니다. 네. 네. 아이고 고마우신 분들이 다 일단은 그죠? 예, 그리고 네. 지금 아나운서 조합원들도 네. 군노조 조합원들 중에 일부가 파업을 해왔는데 네. 이분들이 지금 슬그머니 파업을 접고 아나운서로서 얼굴을 방송에 내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나운서 군노조 조합원들, 파업했던 군노조 조합원들도 저희 새노조로 가입할 뜻을 밝혀온 상태고 네. 그 밖에 여러 뭐 기술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그 군노조 소속이었던 조합원들 이 무더기로 어제 새노조로 가입을 새로 해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제 하루만 44명이 아이고. 가입을 예. 해왔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또 두 분이 새로 오셨어요. 네. 그래서 군노조 파업 중단 선언 뒤에 무려 46명이 네. 파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새노조로 넘어왔습니다. 네. 아마 파업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그런 노동운동 사례는 네. 아마 거의 KBS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힘이 나고 또 조합원들도 군노조가 파업을 중단한 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면서 더 파업 참여 열기는 높아지고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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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저희로서는 파업의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군노조의 네. 파업 중단이 네. 더 보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요. 모두 우리 힘내시고 저희 오늘 돌마고 붉은 파티 때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그동안에 제가 어제도 사실 예. 방송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KBS 본부에서 워낙 군노조와 함께 하는 이제 파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아주 신사적으로 동지에 대한 그것을 저희에게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 계속 이제 군노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있어도 계속 참는다기보다는 이제 같이 가는 그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사실 오늘 이제 돌마고에서는 이 언론 보도들이 너무 악의적이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드리지 않으면은 시민들이 혼동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본부와 그렇습니다. 군노조를.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걸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 그러면 어제 감사원 앞에 가셔서 선전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셨죠? 어제는 이제 저희
본사의 조합원들 그리고 네 군데 지역 지부의 조합원들이 또 동참을 해서 네. 본사 조합원들과 함께 네. 서울 그 북촌로죠. 거기 네. 삼성동 안쪽에 있는 감사원 본관 바로 앞에 도로에서 네. 한 350여 명이 몰려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 집회 핵심은 감사원은 KBS 수신료 착복 의혹이 있는 이 비리이사들 빨리 중징계를 해라. 네. 중징계를 해서 방통위 중징계 요청을 해라. 네. 이거를 이제 호소 내지는 촉구하는 예. 그런 취지의 집회였고요. 네. 어제 집회에서는 저희들이 준비해간 영상물을 이제 대형 LED 차량으로 통해서 방송을 하고 예. 또 구호도 외치고 위원장 발언 듣고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고요. 네. 한 350명 정도가 몰려서 집회를 하니까 감사원 직원들도 신기했던지 네. 창문을 블라인드를 내리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도 많았고 예. 또 이제 식사 시간 앞서서 11시 정도에 모여서 집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11시 반 정도부터 이제 조금 일찍 식사를 하기 위해 나오시는 감사원 직원들한테 네. 하나씩 선전물을 배포를 했어요. 네. 선전물 내용은 이제 그동안 KBS 적폐이사들이 이사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사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법인카드 사적 유용 행위들을 무수히 저질렀다. 네. 특히 뭐 이원일 이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직장인 그 법무법인 사무실과 네. 또 업무 연관성 있는 공간인 법원 근처 네. 이런 데서 뭐 2천만 원 넘는 돈을 썼다. 무슨 뭐 레스토랑에서 밥 사 먹고 중식당, 호텔 이런 데서 쓰는 거 이게 과연 KBS의 업무와 관계가 있는 건지 알 길이 없다. 네. 만약에 본인 직원들이나 뭐 법조계 관련 업무와 관련 지인들에게 밥을 산 거라면 이건 KBS 업무 추진을 위해 쓰라고 준 법인카드로 사적 용돈처럼 쓴 거기 때문에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취지의 내용을 확인해서 네. 그런 내용들을 담은 선전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감사원 직원들에게 드릴 거 다 드리고 네. 나머지 저희가 5천 부를 준비해 갔는데 네. 뭐 종로 그 감사원 일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예. 뭐 대학로라든지 네. 또 삼청동, 인사동 이런 여러 곳에 가서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예. 아이고 어제 그래도 감사원 압박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그저께 기자회견 했잖아요. 시민행동.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저희는 조금 그 사람이 인원수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20-30명 했는데 그래도 그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가셔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날 들으면서 성재호 위원장이 감사원과 KBS와의 인연 이야기를 하시면서 감사원이 정말 이번에만큼이라도 KBS를 망가뜨리는데 굉장히 일조를 한 감사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결자 해지 차원에서라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뭐 억지로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고 제대로 된 감사 결과를 내놔라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찡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KBS 국감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예상되세요? 고대영 사장은 가서 또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구노조가 파업을 접으면서 이제 고대영 사장에 대한 언급을 한 내용 가운데 고대영 사장이 오늘이죠. 국감장에 출석을 하여 방송법이 개정되면 그러면 나는 뭐 임기 연연하지 않고 물러나겠다. 뭐 이런 연연할 수 없는데 왜 자꾸 햇소리를 하는지 몰라. 그렇죠. 뭐 정년되면 퇴임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발언을 자기들한테도 했고 또 국감장에서도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고선 이제 파업을 이제 복귀한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고요.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서 이 같은 고대영 사장의 거취 표명을 재확인을 할 것이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이제 고대영 사장이 국감장에 나가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가 저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이미 서로 약속이 돼 있는 것인지 교감이 돼 있는 것인지 하여튼 고대영 사장과 구노조가 서로 둘 다 그렇게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깔고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 고대영 사장이 뭐 KBS 노조, 그 구노조의 어떤 파업 복귀를 안 하도록 확실하게 쐐기를 박으려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자유당 쪽에 의원들이 아마
그런 질의를 해줄 것 같아요. 네. 고대원 사장 뭐 본인 임기 다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뭐 미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뭐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야 의원들께서 합의하셔가지고 국회에서 방송법을 처리해 주신다면은 저는 뭐 즉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짜고 치는 구수법대로 질의응답 주고받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KBS는 서거 봐라. 우리 말대로 방송법만 통과되면 나간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우리는 파업하면 안 돼.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겠죠. 네. 그런 좀 촌극이 오늘 빚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고대현 사장의 어떤 그런 기만적인 여론전이랄까요? 나름의 회심의 한 카드인데 네. 이게 이제 실제로 현실화가 되는 거죠. 아, 지금은 군노조의 전원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인데 네. 오늘 고대현 사장이 본인 입으로 실제로 그거를 감행을 하면 네. 이제 정말 기만적이다라는 것이 음. 이제 명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아, 답답하네요. 그죠? 일단은 민주당이나 다른 당 의원들께서 사실 지금 KBS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저는 그쪽이 만든 프레임에 자꾸 밀려가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지금 강규영 이사 문제나 지금 감사원 지금, 감사 결과 앞두고 있다라는 점 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대영 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그 발언을 좀 더 세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꾸 저쪽이 말하는 주제로 자꾸 말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오늘 저녁에 돌마고 붉은 파티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녁에 봬요. 예. 예, 듣겠습니다. 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해서요. 김재철 사장 구속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짜증나거든요.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에 진짜 어떻게 그 소식을 기다리면서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어제 한 새벽 2시 오늘이죠. 오늘 네네. 새벽 2시 좀 넘어서 아마 기사가 뜬 걸로 아는데 네네. 대부분 집행부를 비롯해서 조합원들이 많이 못 주무시다가 이제 예. 그 얘기 듣자마자 뭐 짜증난다 이러면서 네. 그냥 위원대 남기고 많이들 주무셨어요. 네. 저도 한 3시까지쯤 돼서 이제 잠이 들었다가 쭉 네. 일어났는데 네. 이 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걸 네. 저희가 재판부를 판사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거 대부분이 수집됐고 직업이나 주거 이런 직업상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 도주의 네. 우려가 없다. 네네. 피의자가 지금 국정원법 위반 관련 그 혐의가 일단 중요한 그 범죄 혐의로 영장에 나와 있는데 이 네. 부분도 다투는 중이다. 네. 이 사실관계 이런 것들. 근데 이 영장 기각 사유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면 이게 다 구속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예, 뒤집어서 그렇죠. 얘기하면 네, 이 부분이 좀 유감이고요. 네.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부분도 당초에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해드렸던 네. 사안이에요. 이분이 이제 지난 5년간 휴대전화 4번이나 바꾸셨고 예. 또 최근에 그 본인의 어떤 개입을 인정한 전영배 당시 기조실장이 있죠. 네. 김재철 전 사장이 사장 재임할 당시에 네. 전영배 그 기조실장이 예. 김재철 사장한테 이 국정원 장악 문건이 전달이 됐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네. 이분하고 또 사전에 이 검찰 출석에 앞서서 말을 맞추려고 접촉했던 정황까지도 나왔고요. 네네. 이런 것들로 볼 때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좀 의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막 MBC 조합원들의 페이스북 저도 이제 친구이신 분들 걸 보니까 일단 정영아 네. 전 위원장의 글도 많이 있고요. 지금 제가 가장 재밌었던 건 박성재 기자인데요. 박성재 기자께서 떡 돌릴 기회는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영장 전담 판사를 비난하진 않겠습니다. 사실 저는 비난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서
서부지검에서 김재철 씨가 부당노동 행위와 노조 탄압에 대한 수사를 또 받고 있으니 MBC 사태에서 국정원법 위반도 중요하지만 노동법 위반이 더 중요한 혐의라는 점에서 이것으로도 충분히 지금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구속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떡 돌릴 기회는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재판은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서부지검 그러니까 재판이 아니고 이 조수 수사는요? 서부지검 수사는 현재 이제 네. 중간 간부들 네. 그 MBC에서 이루어졌던 부당 노동 행위들을 중간에서 이제 고위층으로부터 네. 명을 받아서 실행을 했거나 네. 아니면 그 과정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그래도 일반 조합원들보다는 일반 사원들보다는 잘 알고 있을 걸로 보이는 중간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네. 지금 현재 그 6명이 이제 전현직 사장들 포함해서 김재철, 네. 김장겸 이런 네. 사장들 포함해서 6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아마 이제 조만간 소환이 될 거다. 예. 이제 뭐 그 수사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요.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아까 뭐 박성재 그 기자 네. 회복 말씀도 하셨는데 네.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부분은 중앙지검에서 네. 기각된 부분은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죄의 공범 이 네. 부분이 가장 좀 중하게 다뤄졌던 거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영장 전담 판사도 이 네. 부분에 다툼이 좀 있다 아직은 네. 여지가 좀 있다라고 신중하게 판단한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서부지검에 있는 이 부당노동행위 이 사안들은 네. 명백합니다. 네, 네. 그래서 훨씬 더 범죄 혐의가 중한 걸로 네. 분명하고요. 네. 당시에 김재철 사장이 뭐 그 징계, 해고, 뭐 그 강제로 교육 발령 내고 그렇죠. 전보하고 네. 또 이 대체인력 파업 중 대체인력 불법으로 투입했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구속 사유로서는 사실은 더 명확할 수 있다라고 네.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 거기까지 가면 아마 여기에서는 아마 김재철 전 사장이 빠져나가지 못할 걸로 네.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정영하 본부장 전 본부장님 그 페이스북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김 전 사장의 수족들의 자중 질환이 불보듯 뻔할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김재철 사장이 딱 책임지고 구속이 되는 것이 밑에 사람들에게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좀 네. 그 마음이 좀 든든할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빠져나오다 보니 자신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서로 다 지금 더 곤란해지지 않나. 김재철 전 사장의 추종자들 이후에 네. 이제 그 당시나 그 이후에 뭐 임원이나 고위 간부를 했던 분들은 아마 많이 혼란이 지금 빠져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네. 구속 수감이 됐으면 김재철 네. 사장이 네. 그러면 이 뭔가 이렇게 저분이 다 짊어지고 가겠구나라는 안도를 할 수도 있지만 일종의 예. 이제는 또 영장 기각됐으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네. 본인에 대한 어떤 본인의 이 신변에 대한 불안감이 각자 또 좀 예. 더 커져 있을 것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전영배 전 기조실장처럼 네. 뭐 시켜서 한 거다라고 사실상 네. 자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라는 뭐 그런 아마 전망을 하신 걸로 보이네요. 예. 아무튼 우리가 막 당장 기각되어야지 좀 속이 시원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당장 구속돼야 이제 속이 시원하긴 하지만 어찌 됐든 김재철 사장이 한 짓은 명백하게 뭐 있는 것이고 뭐 지금 상황이 차근차근 이제 수사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이 부분은 잘 해결되리라 이렇게 그야말로 법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새로운 꿈을 꾸는 MBC를 어떻게 이제 재건할 것인가 이런 꿈을 꾸는데 방점을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문진 이사회가 오늘 또 개회가 됩니까? 그 어떻게 돼요? 이사회 일정이? 네, 그저께 8일에 이제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김 사장이 왔다가 이제 돌아갔죠. 네, 네. 황당한 이유로. 네. 길을 열어드렸는데 길을 막았다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소명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쇼를 하러 오셨던 건데 그날 이제 그 처리가 안 된 관계로 오늘 또 임시이사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후 5시예요. 네. 이게 지금 그 적폐이사 3분이 태국에서 아직도 안 돌아오고 계시는데 네, 네. 공식 세미나 일정은 어제 했거든요, 하루. 네, 예. 그렇기 때문에 8일 날 열었던 거는 요 8일 이사회에 참석하고 세미나 가셔라. 이게 외유성 일정이 아니라면 네, 네. 그 세미나 오전에 이사회 참석해서 네. 처리하고 가면 그 세미나 참석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8일날 열었던 거고 오늘 오후에 여는 거는 어제 세미나가 끝났으니 빨리 들어오시면 네. 오늘 이사회 오후 늦게 하니까 네. 참석할 수 있을 거라는 아마 네.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한 이사 5분에. 근데 네. 해임안 처리가 실제 될지는 조금 아직은 좀 지켜봐야 네. 물론 이제 이사들이 신중히 또 토의를 하시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또 여전히 그 어제 그제 있었던 그 이사회 연장선상에서 네.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위해서 이사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네. 네. 아마 오늘은 안 전망은 오지 좀 않을까요? 그죠? 이들이 참석할 리도 없을 것 같고 오늘 오후에 네. 예, 네. 예, 다음 주로 아무래도 이어지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최단시일 내에 이분들이 지금 태국 가신 분들이 아마 주말에 들어오거든요. 네. 귀국을 하기 때문에 네. 귀국 이후에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소집을 아마 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만약에 오늘 예. 처리가 안 된다면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아, 참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가서 뭐 하고 있을지? 도대체 왜 방문진 돈을 써가며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거기를 가 있는지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예. 방문진이 왜 국제방송 세미나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2013년부터 동남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예, 예. 여러 나라를 돌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예. 이게 당시에 이 기획을 할 때 네. 이게 1년에 한 번씩 저 동남아 한 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인생 얼마나 졸속으로 기획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 예. 그래서 골고루 갑니다. 뭐 캄보디아, 뭐 베트남, 아, 예. 못 살아. 이게 뭐 세미나 학술적 성격의 이 코스인지 아니면 뭐 네. 여행 패키지인지 모를 정도로 네, 네. 이 코스가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방문진이 앞으로 그동안에 보면 방문진 이제 MBC 자체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지만 방문진의 경영도 진짜 보통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광고 문제여도 뭐 방문진이 그럼요. 너무 광고 이상한 그 보수 매체에 많이 줬다라는 것들과 지금의 이런 외유성 이제 그 활동들도 사실 제대로 된 연구,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을 방문진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쪽으로 방문진에 대한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번 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희 돌마거 그 붉은 파티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저희가 KBS 총 집중으로 이야기를 걸었어요. 아무래도 MBC는 그래도 다음 주면 뭔가 해결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깝깝한 상황이 돼버린 KBS에 총 집중을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MBC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그 일들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분들과 같이 뭐 아직은 큰 축하를 살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해결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같이 소회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예, 뵙겠습니다. 저녁에요. 네, 예, 들어가세요. 네. 돌말고 팟캐. 진짜 지금 MBC 기자들은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라 그러지 부역 언론인이라고 말하는 이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치적 편향성뿐만 아니고 너무 기사의 그 A부터 Z를 몰라. 네, 못 배우신 분들 같아요. 네,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내가 위에서 시킨다고 해도 여기까지는 하면 안 된다. 이건 좀 정말 양심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진짜 기레기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발표한 김장겸 사장 관련된 내용도 딱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제 잠깐 이제 봉우 씨가 물어봐서 네. 방송에서 얘기를 짧게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네. 이게 보도 길이가 네. 한 35초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단신입니다. 네. 근데 이 단신에서 정말 깨알같이 모든 문장이 다 이제 사측 입장을 읽어주는 것이고 네, 네. 그리고 뭐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MBC 사측 또 입장이 있는 건데 언론이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지닌 뭐 대상자들 중에 한 명의 의견을 또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게 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라고 네. 하는데 네, 이건 심의 규정 위반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항목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방송은 당의 사업자 또는 네.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렇죠.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네, 당사자가 당사자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JTBC가 뭐 사측 얘기 이렇게 말해주는 거랑 이건 전혀 다른 사안인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사측 주장을 읽어주고 있는데 네. 그 내용조차도 그러니까 정말 황당하게 이게 오보야 오보. 근데 거짓말이죠 진짜. 네, 왜냐하면 완전. 언론 노조원들이 막말과 욕설을 하면서 김 사장의 출석 소명을 막았대. 네. 이게 보도의 내용이야. 이게 보도가 말이 3달락인데 2달락에서 노조가 막았다는 욕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거짓말이죠. 네. 막은 게 아니라요. 그냥 본인이 간 거고 현장에서는 이제 언론사 취재진이 한 뭐 수십 명 정도 있었고 네, 네. 조합원은 한 6, 7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조합원들이 언론사 취재진들이 막 달라붙어서 이렇게 말을 걸고 하니까 네, 네. 길을 터줍니다. 네.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그치, 영상 얼렁 들어가셔야지. 네, 그리고 MBC 영상도 보면은 네. 느껴지는데 이게 헐렁헐렁하게 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앞에 맡고 있는 기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양옆으로 꽉 차 있지.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어깨로 좀 밀고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네. 근데 안 들어가고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러면 못 들어갑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보도를 내는 것 자체가 네. 참 MBC한테 뭐 심의 규정을 지금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너무 큰 기대인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너무 낯뜨겁지 않냐 이거는 그러니까요. 부끄럽다 보면서도. 네. 아니 성명도 좀 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써야지 그 거짓말 성명을 써놓고 그 성명을 또 이렇게 보도해서 읽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 진짜 MBC는 저는 계속 말하지만 KBS, MBC가 정상화되면요, 그러니까 SBS까지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지상파 제어가 때 반드시 특별하게 항목을 뽑아서 봐야 되는 게 방송의 사유화예요. 그러니까 KBS는 수신료 인상, 그리고 MBC는 이 자사의 노동관계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SBS는 태연 관련된 이야기. 이것을 자기들 방송에서 너무 우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입장에 맞게 계속 이제 사유화해서 했던 것들, 이것들은 지상파 방송은 특히 더더욱이 국민에게 봉사할 분명한 국민의 것으로 이제 태영도 마찬가지, SBS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졌던 이 부분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보도와 경영이 분리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거듭합니다. 예, 저희 오늘 돌마고 붉은 파티 합니다. KBS, MBC 정상화와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문화제 KBS 총칙 집중이라는 제목으로요. 오후 7시에 시청의 파이낸셜 빌딩 앞에서 합니다. 오늘 제 약속드리는 건요. 무조건 8시 전에 끝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길어지면 마이크를 끊어버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추운데 고생하시지 않도록 제가 빨리 하고요. 그리고 핫팩도 준비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짧고 굵게 같이 모여서 KBS를 규탄하는 KBS 이 구노조와 KBS 고대 영사장을 규탄하는 예, 그런 집회를 같이 해봅시다. 예, 그러면 저녁에 뵙겠습니다. 오늘 돌마고 박해는 이걸로 끝. 오늘 그냥 베나베나쇼. 예, 그러면은 오늘 우리 어제 열심히 일하신 배나은 활동가의 획기적인 수학을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네. 네, 뭐였냐면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빈소에서 동료 검사들이 막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검사들 그 수사를 진행한 네. 검사들을 비난하는 소리를 했다. 네. 그런 외침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다. 근데 이런 보도들이 사실상 그런 특검 수사 그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네. 의도를 가진 보도들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 보도의 어떤 시초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네. 근데 이 중앙일보 보도가 제목이 뭐냐면 현직 지청장 빈소 찾은 문무일 향해 너희들이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다 받아 쓴 거예요. 다른 매체들이 네. 받아 쓰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이게 방송으로도 나가고 어쩌고 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오보다라는 어떤 팩트체크 보도가 나오고 네. 이분은 그 팩트체크 보도를 본 이후에 화가 나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네. 대체 왜 중앙일보는 쥐들이 오보를 내고 사과를 안 하냐. 그리고 받아쓴 매체도 막 인터넷 매체, 방송사 다 받았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걸 수정도 안 하냐. 자기가 너무 답답해서 언론중재에도 전화를 하고 신문윤리위원회도 전화를 하고 네. 엄청 전화를 많이 하셨대요. 각 매체에도 전화를 하시고. 근데
어떤 곳에선가 민원련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그럼 거기라도 해보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중앙일보를 정말 어떻게 벌을 받게 할 수 없느냐고 계속 물어보셔서 그거는 늘 꿈꾸지만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어떻게든 대응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보고서라도 써보고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고 검사를 했는데 이제 실제 보도들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앙일보가 아주 이상한 짓을 했다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7일날 중앙일보가 냈던 아까 그 기사는 이면 머리 기사예요. 되게 크게 냈습니다. 거의 지면의 절반 정도 들어가 있는 기사고요. 이 기사 안에서 문제가 된 구절은 이거예요. 한 현직 지청장이 검찰을 향해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7일날 같은 7일날 새벽 2시 46분에 온라인에 똑같은 제목으로 송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제 보도들은 정말 가관입니다. 바로 제일 먼저 받아 쓴 건 국민일보고요. 똑같이 그냥 그 구절을 베껴서 그냥 지네 기사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는 SBS, CNBC 여기서 하고 신화일보, 세계일보, 뉴스타운, 채널A, TV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경제 이런 곳에서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노컷뉴스가 11월 9일 날 오전 9시 56분에 Y뉴스라는 코너가 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 이거 발음이 어렵네. 뉴스쇼. 근데 보도 제목이 국정원 관련 수사는 왜 죽음으로 이어지나? 라는 보도고요. 이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기자분이 취재를 한 거예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다 취재를 해보고 그리고 사실 이 현직 지청장이 누구냐라는 걸로 해서 그분 신상이 이미 까였어요. 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지청장이 뭐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현직 지청장이. 그래서 그분이 했다라는 걸로 다 막 소문이 돌고 TV조선 보도는 어떤 식으로 또 얘기를 하냐면 기자가 그분 내가 아는 분인데 그런 말까지 하시다니 막 참 얼마나 마음이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기자가. 그러니까 이미 누군지는 다 특정을 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도 물어봤는데 난 그런 말 안 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동시에 증언하는 건 뭐냐? 그 말은 유족 측에서 나온 발언이다. 딱 그 워딩이.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건 오보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박 지청장이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너희들이 죽였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복수의 검찰 간부들이 전했습니다. 대검에서도 이런 보도가 확산되자 너희들이 죽였다는 발언은 박 지청장이 아니라 유족 측에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왔고요. 현장에 있었던 문무일 총장도 박 지청장이 술에 취한 건 맞지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대검 간부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그 얘기를 근거로 뭐 억울하다거나 검찰 수사가 과하다거나 이렇게 비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으면 그 이전까지 보도를 내놨던 다른 매체들이 뭔가 수정을 하던가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뭐 다시 한번 이런 받아쓰는 보도를 내주던가. 근데 그런 보도는 사실 거의 없고요. 일요신문은 심지어 이 당일날 노컷뉴스 보도 나온 직후에 이게 9시 56분에 이제 팩트체크 보도가 나왔는데 바로 그 직후인 12시쯤에 변창훈 검사 투신 후폭풍 문무일 총장 책임져야 이런 보도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면 어느 때보다 지금 검찰 분위기가 흉흉하다라고 하면서 보도 말미에 병검사 사건으로 검찰 내부에 불고 있는 국정원 적폐수사 흐름도 자연스럽게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까지. 바라는 바가 참 많습니다. 정말 노골적이죠. 저는 TV조선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이진 않거든요. 역시 저는 일요신문의 위험을 여기서 확인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노컷뉴스의 요 팩트체크 보도를 받은 곳이 고발뉴스. 그리고 제가 그 9일날 11월 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헤럴드 경제까지가 좀 받았습니다. 나머지 매체들은 당연히 안 했고요. 그 외에 뭐 오마이뉴스 같은 곳들은 그리고 SBS 이런 곳들은 이 팩트체크하고는 좀 무관하게 설령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검찰 측 잘못이다.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잘못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하는 그런 형태의 좀 보도를 내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여기에서 중앙일보는 뭘 했느냐. 중앙일보가 아주 이상한 짓을 두 가지를 하는데요. 11월 9일
오후 3시 51분에 보도 하나를 추가 송고합니다. 네. 제목은 검찰 국정원 댓글수사팀 교체되나 법무부 대검과 협의의 검토라는 보도인데요. 여기에서 보도 말미에 뭐가 있냐면 병검사의 빈소를 찾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너희들이 죽였다며 동료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진해 보도죠. 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비슷하다. 라며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안타깝고 침울한 신경이어서 빈소에 가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비슷한 건 또 뭐야? 두 가지가 좀 문제인데요. 얘네 보도에서는 아예 지청장이라고 명시를 했죠. 네네. 현직 지청장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제 이후에 나온 보도에서는 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그다음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비슷했다. 그러니까 라고 하고 있죠. 애매한 소리라는. 되게 애매한데 얼핏 보기에는 마치 이분이 중앙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그러니까. 같은 느낌을 네. 주죠. 그래서 되게 교활한 보도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왜 이게 또 문제가 되느냐면 중앙일보가 최초에 냈던 그 먼저 송고한 기사를 수정합니다. 네. 11월 7일 날 오전 2시 46분에 송고한 기사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보도의 제목을 11월 9일 날 병검사 지인 너희들이 죽였다. 이걸로 수정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 안에 있던 문구 아까 그거 이날 오후 8시쯤 문무일 검찰총장은 빈소에 와 눈물을 흘리며 조문했다. 그때 한 현직 지청장이 너희들이 죽였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는 구절을 네. 이날 오후 8시쯤 문무일 검찰총장은 빈소에 와 눈물을 흘리며 조문했다. 그 즈음에 빈소 한켠에서 너희들이 죽였다는 소리가 들렸다. 요거까지는 그 사실로 말할 수 있겠다. 혹시나 그죠. 누가 이거는-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런 소리가 한켠이라고 하면 들렸다. 유족이 말했을 네네. 수도 있고 검찰 측에서 말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무튼 얼버무린 어찌됐든 거예요. 수정을 한 거지. 얼버무린 나쁜 거예요. 놈들이. 조용히. 그래서 이거 비겁한 혹시 변명이다. 기사를 되게 여러 개로 송고를 해서 이걸 네. 혹시 착각을 했나라고 했는데 구글에다가 원 보도 제목을 치면은 네. 쳐서 제일 먼저 뜨는 그 링크를 클릭하면 네. 바뀐 기사로 수정된 게 바로 들어가고요. 네. 그 안에서도 지면보기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거기 네. 온라인 부분에 그걸 누르면 그 지면에 있는 이면 그 기사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사인 거예요. 네. 이걸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 거고요. 참. 그 우리 민원연이 맨날 계속 얘기하는 오보일 때는 그 기사 이력제 기사를 네네, 어떻게 그렇죠. 수정하고 있는지 기사 수정 이력제를 분명히 해서 그 어떻게 고쳤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너무 비겁해. 이래놓고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상같이 까대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는 그냥 이거는 좀 뭐랄까 너무 찌질한 네. 행동인 거죠. 그냥 원 기사를 내비두기라도 했던가 아니면 그 그러니까. 이후에 후속 보도를 그런 식으로 찌질하게 내지 말든가 네네. 중에 하나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참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송사들이 뭐 네. 일요신문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거 팩트체크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보도는 아마도 네.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네. 참 한 번 낸 이런 오보가 얼마나 크게 이용이 되고 파급력을 가지는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황당한 일이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근데 이 분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화를 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제보를 하셨을까요? 그분은 정말 분노하신 열혈 시민? 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론중재 얘기를 막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기사인지 말씀 안 하시고 네. 내가 기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일인지 본인 당사자인데 오보가 나온 건지 이렇게 했는데 이 기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사자는 아니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사자신가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죠? 사실 이런 걸 보면 참. 꼭 당사자만 그렇게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방송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다 그 민원을 넣을 수 있는데 신문 같은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는 당사자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분이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언론중재위에.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누군가가 우리에게까지 연락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기사가 좀 그러니까 우리 그 보고서가 좀 여기저기서 같이 공유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려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또 있죠. 어제 발표한 것 중에서 하나 더 합시다. 요새 계속 네. 그 적폐 세력들이 수사를 받고 있죠. 네. 피의자 신분으로. 네. 근데 8일 날에는 누가 끌려갔느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려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 네, 전 국가정보원장. 네.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 대단한 분이죠, 사실. 발언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한데 중앙지검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네. 이분이 이렇게 말을 막 해요, 기자들 네. 앞에서.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한 환경,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야, 정말 말을 대단하게 하지 않으세요? 진짜 책임감을 느끼긴 해야 돼. 그 국정원장으로서 자기가 얼마나 그 친구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어? 아니 본인부터 반성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받다가 그렇게 됐다면서. 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은 혐의가 많죠. 뭐 네.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방해했던 혐의도 있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임의로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했던 혐의도 받고 있죠. 근데 7일 관련 보도는 7개 방송사가 사실 다 내놨는데요. 네. 이게 보도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히게 다릅니다. 네. 먼저 KBS와 MBC는요. 그 난 원장이 소환되었다. 네. 라는 사실만 딱 씁니다. 남재준 전 원장 소환. MBC 남재준 소환.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SBS, JTBC, MBN 보도 제목에는요. 네. 청와대, 박근혜, 상납 요 키워드가 꼭 들어갑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JTBC는 남재준 상납금 인정 박근혜 지시 여부 주목. 이거고요. SBS는 국정원 상납금 청해선 4명만 알았다. 네. 그리고 MBN은 언제나 제목이 아주 간략한데요. 청와대 상납조사. 이거 누가? 예, 이거 아주 성의 없지만 뭐 어쨌든 들어갈 건 다 들어갔습니다. 네네. 근데 어디가 문제겠습니까? 채널A TV조선이 문제였겠죠. 네. 보도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TV조선은 먼저 큰 따옴표 제목이에요. 다 목숨 끊는 참담한 일에 가슴 찢어져. 누구 발언이겠습니까? 그거 지금 조선일보도 그런 식으로 제목 뽑았더라고. 네. 예. 그 다음에 채널A는 작심한 듯. 그리고 큰 따옴표 국정원은 민주주의 전사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요 제목을 이렇게 보면은 보도 내용도 사실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겠죠. 네. 네. 전반적으로 좀 억울함을 호소하는 네. 그 남 전 원장의 그런 발언들을 부각을 하고 있는데요. TV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남 전 원장이 발언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기 전에 무슨 뭘 하나 더 하는데요. 고인이 된 변창훈 검사와 정모 변호사의 명복을 빌었대요. 근데 그거를 TV조선만 전달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TV조선이 이 보도 다음에 배치한 보도가 뭐냐. 죄 없는 내 아들 오열 속 발인. 변창훈 검사 발인식 관련 보도입니다. 네. 뭐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안을 연결시켜서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네. 그 신문에서도 남재준 전 국정원장 관련된 이제 보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모든 매체가 다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특히 남 원장이 했던 그 발언, 그 최고의 전사들 찬사를 받지 못할 망정, 뭐 참담한 심정 이런 이야기들을 제목으로 뽑은 신문이 있습니다. 딱 2개가 제목으로 뽑았어요. 조선동화. 조선 한국이에요. 네. 한국이 아주 네. 한국일보는요 제목이 뭐냐면 국정원 직원들은 민주주의 수호 전사.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따옴표를 할 경우에는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참. 근데 한국일보가 이런 제목을 뽑아서 처음에 굉장히 좀 놀랐으나 진짜로 내용을 보면요. 한국일보는 보도 내용에서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자세히 그래도 보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 전 원장의 혐의를 잘 짚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조선일보가 진짜 아트예요. 제가 조선일보를 보고 막 빵 터졌는데 검찰 불러간 남재준 국정원 헌신에 찬사는 못할 망정이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서
그 아까 말한 그 남재준 원장의 남전 원장의 행위를 굉장히 아름답게 정말 시처럼 쭉 이야기해줘요. 문학 조선일보 문학. 네네. 그러니까 뭐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던 남전 원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포토라인으로 다시 돌아 나왔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고의 전사들, 그들의 헌신과 희생한 것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할 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는 발언을 작심한 듯 이어갔다.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딴 데도 보도하는 내용이잖아. 근데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육사 25기인 남전 원장은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사성장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원장이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기사가 혐의 내용이었고요. 지금 내가 말한 이 내용이 거의 얼마나 다예요. 멋있는 사람인지.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코멘트를 하기 너무 어려워서 뭐라고 썼냐면 조선일보는 이 와중에 화려한 경력을 가진 남전 원장의 발언에 매우 큰 감동을 받았나 봅니다. 이렇게만 썼어. 그러니까 진짜 이 평밖에 할 말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의 발언이 자기가 보기엔 그 행동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한 거잖아. 도대체 육사 25기랑 그 사람이 사성장군이었다는 것이 과연 이 사람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육사 25기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사성장군은 건드리지 말자. 뒤집어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털어야 된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조선일보가 아무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검찰 조사. 네. 예, 이것도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신문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만 김관진 광이 아니야. 발음이 잘 안 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검찰 조사 관련해서 보도를 한 건씩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중앙일보가 그나마 한 건을 한 것이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사는 아예 안 낸 거죠. 사진 기사만 낸 거죠. 사진으로 남재준 소환 김관진 영장이라는 사진 한 장을 묶어서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사진 캡션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주었다는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8일 검찰에 그러니까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장을 지시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요 멘트가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의 전부였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도 한 건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 보도도 좀 뭐가 빠졌냐면요. MB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MB의 지시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MB의 지시라는 말이 전혀 없는 언론사는요.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뿐이었고요. 다른 데는 MB하고의 연관성들을 얘기를 하고 또 그 남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하고의 연관성을 좀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선일보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에서 퀴즈 하나 한번 내보겠습니다. 김관진 아까 말했던 신문에 나왔던 김관진 구속영장 청구 관련한 그 보도를 아예 내놓지 않은 매체 한 군데 있거든요. 김관진을 하나. 네, 김관진 대단한데. 맞춰봐라. 그러면 채널A. 채널A. 땡. TV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MB에는 단신 30초짜리를 내놓는데요. 네. 이게 영상보다 좀 웃겼던 게 왠지 했을 것 같은데 네. 없는 거예요. 다시 보기에. 그래서 그냥 원본을 봤는데 원본에 있어. 했어. 김주아 앵커가 말을 해. 단신이니까 혼자 얘기를 그냥 하죠. 네네. 영상 없이. 네. 얘기를 하는데 약간 버벅거려요. 약간 버벅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보기에서 지운 거야. 버벅거려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내용에 문제가 없거든요. 완전 쪽팔려서? 단신이라 그거 사실만 읽어주는 건데 그걸 왜 지웠겠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MBN은 진짜 내가 이미 신뢰를 잃어서 거의 다시 보기로는 거의 안 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안 돼. 네. 진짜로. 참. 아무튼 뭔가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이 거센 저항을 아무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방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아무래도 계속 이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다라고 우기면서 뭔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MB가 빨리 구속되기를 저는 촉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동아일보가요. 네. 옛날에 비해서 눈치를 보는 듯. 아, 동아일보가 우리가 최근에 동아일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동아일보가 조금 약간 한겨레 경향이랑 비슷한 카운팅 그리고 조금 덜
좀 덜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중동 중에서 오히려 동이 진짜 이 맨 끝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MB 얘기를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동아일보는 뭐라고 했냐면요. 일면에 이 보도도 그 두 사람 이제 검찰 수사 받고 이런 내용을 조선중앙은 다 신면에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동아일보는 일면에 보도를 하고 두 건을 보도했어요.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면은 댓글 공작 의혹 김관진, MB의 사이버사 활동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리고 내용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라고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약간 박근혜 관련된 이슈에서는 눈이 헷가닥 도는데 이명박에 대해서는 그래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왜냐하면 그래서, 문제 보도들이 여태까지 계속 박근혜 쪽에서 나왔어요. 동아 쪽은. 그래서 이 동아일보가 왜 갑자기 최소한 막 한국일보 비슷한 결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이게 MB만 그런 건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미디어 탈곡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애초에 그 영상 버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편 떼찌 시즌 2를 언제 올릴까 막 고민을 하다가 영상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대로 금요일 오후에 올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음성 버전은 토요일 00시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자정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멍 때리고 있다가 내일 찾지 마시고 오늘 오후면은 아마 영상 버전이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러면은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